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21강 신체운동 건강 영역 중액 암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공부법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1단계 강의 중에 잘 기록해 놓기. 자, 2단계 빠르게 한번 읽기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기 표시하기. 3단계 모르는 단어 관련 수험서 펼쳐서 집중 공부 노노노 모였어요. 네, 집중 공부가 아니고 핵심 개념 읽기입니다. 자, 개념 읽고 나서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 다음에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행 용어 정리해서 네, 암기 단어 용어 옆에다가 작성해 놓기. 자, 공부법 꼭 같이 공부하자고요. 자, 21강 마지막 5개 영역 중에 우리가 맨 앞에서 공부하게 되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입니다.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유아 체육교육, 건강교육, 동작교육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의 문제들은 간단하고 쉽게 출제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꼭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 틀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즉,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조금 이해해서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핵 단어 모두 다 외워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이해해야 되는 단어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빨간 펜 준비, 그리고 파란 펜 준비. 자,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해줄 미안해요. 한 20분의 특강이죠. 우리가 30분, 20분 정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숨 안 쉬고 말하다 보니까 지금 숨이 막혀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미안합니다. 자, 또 스피드하게 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신체운동 건강 영역 암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글. 자,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지금도 역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검색창 열어보시면 검색해보면 발레리나 강수진 그럼 발이 항상 먼저 뜹니다. 이미지로. 발의 모습을 보면 네, 일반적인 평범한 발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 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발에 변형이 심각한 상태죠. 자, 왜 이렇게 됐죠? 하루에 4켤레 토스주를 사용했다 그래요. 하루 몇 시간 연습을 했다 그러죠? 네, 하루에 19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라는 어떠한 이름이 큰 타이틀보다는 하루 토슈즈 4켤레를 19시간 동안 신고 최선을 다했다는 개인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조금 떠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목표는 뭡니까? 네,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이후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이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합격이죠. 과연 그 합격에 걸맞게 합격에 맞게 네, 발레리나 강수진만큼은 아니어도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죠? 파이팅 하세요. 자, 교육 쪽의 강수진을 선생님들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같이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5개 영역 중에 맨 앞에 있는 영역, 마지막 영역, 신체운동 건강 영역, 임용 합격을 위해 꼭꼭꼭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들로 만나러 보러 갑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초 체력의 요소, 근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평형성입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유아리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전체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해놨어요. 하나하나 동그라미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자, 모두 다 동그라미 암기. 자, 기본 동작의 유형. 자,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적 동작, 동그라미. 과거에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비이동 동작이나 이동 동작이나 조작적 동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출제가 됐다면 자, 현재에는 최근에는 밑에 있는 각각의 동작들에 해당하는 활동들의 유형들을 쓰는 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아래에 있는 동작의 활동 유형들을 꼭 체크해 놔야겠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조작적 동작의 공 굴리기 같은 굴리기가 최근에
출제된 용어들이고요. 각각의 이동 동작의 유형, 네, 그 다음에 비이동 동작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암기를 해놔야겠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라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동작의 구성 요소, 우리 어디서 만나봤죠? 이 내용을? 그렇지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자, 예술 경험 영역에서요, 동작 교육에서요, 움직임의 요소 혹은 동작의 구성 요소 별표 오케이 100개. 그래서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내용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기. 네, 암기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라반이 제시한 동작의 구성 요소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뒤쪽으로 갑시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 가로 넣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중행 용어들이죠. 자, 신체라는 동작의 구성 요소의 하위 개념에는 신체 모양이라는 것이 있고, 신체 모양의 내용 요소 혹은 개념 요소에는 신체 모양에는 직선 모양, 그리고 곡선 모양, 꼬임 모양이 있다. 지금 가로 넣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중에서도 신체의 움직임 요소의 하위 개념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별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공간이죠. 움직임의 요소 중에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 공간은 별표 100개에 해당이 된다. 여러 가지 움직임의, 즉 동작의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다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위 개념 여기까지 가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하위 개념의 개념 요소들 여기까지 가로가 되어 있고요. 자, 모두 다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네, 공간에서 장소와 그리고 범위, 한 동작의 크고 보통이고 작은가, 또 여러 명이 본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여러 명이 공유하는 장소, 즉 공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이 장소와 범위는 반드시 비교 개념 이해를 해야 한다. 개념을 비교해서 이해하시고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시험에서 틀리지 않겠다. 자, 범위라는 경우는 한 동작을 기준으로 한 동작이 크냐, 보통이냐, 작냐를 해석하는 것이고, 장소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겠죠. 혼자 한 명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소와 범위, 개념 비교는 본 이론 강의 때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요? 좀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암기 강의이긴 하지만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해해 놓으세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로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 자, 경로까지는 100% 암기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추가 암기. 자, 힘에서는요, 힘의 세기와 힘의 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시 암기해 놓으시고, 자, 이 중에서도 힘의 세기의 구체적인 개념 요소 용어들 쓰는 것이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움직임 요소에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흐름,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시간, 흐름, 관계에서 시간에서는 속도가 최근에 개념 요소를 쓰도록 출제를 했고요. 자, 그리고 흐름은 연속과 한정 흐름이 있고, 자, 관계에서는 최근에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가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동작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공간의 요소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 관계에 대한 요소를 질문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짚어드리면 공간의 개념과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장소의 개념과 장소와 관계의 개념을 비교해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와 관계에 대해서 비교 공부를 방금 강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뒤에 있는 내용 요소들, 가로넣기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전체 빨간색 네모 상자가 보이시죠? 전체를 외우시고, 지금 별표해 드리는 부분은 중요 내용들입니다. 중요 내용은 별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갈라유가 제시한 운동 발달의 단계입니다. 명칭을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시한 그림에서는 거꾸로 반초기전, 그 다음에 자료에서는 반초기전 동작의 명칭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하위 단계 동작들, 예를 들어 어디까지? 네, 반사적부터 기본적 동작기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러 갈까요? 유아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입니다.
자, 신체운동 건강에서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동작의 구성 요소, 움직임의 구성 요소, 예술경험 영역에서 이미 강조를 드렸어요. 별표 100에 해당이 되고 반드시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드리는 용어들은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 이해로 공부를 해놓으시고요. 자, 특히 최근에는 공간에서의 장소와 범위를 비교하고 또 공간의 장소와 관계의 특성을, 개념을 비교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유아 동작 교육의 방법은요. 자, 유아 주도적, 그 다음에 안내 발견적, 교사 주도적 방법을 정리해 놓으시고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건 교사 주도적, 유아 주도적 방법이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유아 동작 교육 방법은 신체적 접근법과 극적 접근법이 두 가지 모두 다 시험에 지문과 정답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자, 안전교육의 방법은요. 시험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출제된 바는 없어요. 한 번 정도 응용 출제는 했으나 안전교육 방법의 용어를 쓰도록 출제한 적은 없으나 언제든지 출제를 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로 짚어드릴게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나 또 실천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교육 방법의 중요한 용어들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전거 관련 표지판은 이미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 그리고 자전거 횡단,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통행 금지 용어 외워 놓으시고 표지판 그림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볼까요? 안전사고 관련 중요 내용입니다. 법의 내용이죠. 가로넣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의 경우에 여기 있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보통 4점에서 5점 정도로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괄호넣기는 응급조치, 그리고 원장,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관련 법은 오케이 유아교육법 추가 동그라미. 자, 사고에 대비해서 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학기 초, 중, 말 중에 언제 받아야 됩니까? 비상연락처와 응급처치 동의서는 그렇죠. 학기 초에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응급처치 그리고 빨간펜 동그라미 응급처치 동의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몇 시간 이내에 무엇을 작성한다?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24시간 이내입니다. 자, 사고보고서, 응급처치, 책은 우리 임용시험 정답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자, 중요 용어들 다시 한번 괄호로 확인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반복 읽기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의 명칭은 외워놓으시고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자,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장, 원장이에요. 원장. 자, 그 다음 보호자, 그 다음 1년에 몇 번, 한 번 이상 뭐를 한다?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관련 내용은 건강검진입니다. 자, 추가로 동그라미 해드리는 부분을 추가해서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빨간펜 동그라미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원장은 자 건강검진 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한다? 우리 시험에 나온 내용이죠. 건강검진 결과는 3년 동안 보관을 한다. 자, 이 건강검진 받은 내용을 작성하는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준연구 보관합니다. 준연구는 일반적으로 몇 년입니까? 70년 보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 자, 3년 외우시고 자, 그 다음 전학하는 경우에 누구의 요청? 보호자의 요청 결과를 유치원에 송부한다. 자,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 또는 격리,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 누구와 협의한다? 친권자가 아니고 누구? 보호자와 협의한다. 그래서 가로에 해당하는 용어 암기, 추가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암기.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법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또 아동복지법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시험에서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 관련법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법입니다. 물론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꼭 공부해요. 그러면 일단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법, 그리고 또 학교안전보건법도 있고요. 또 어린이안전특별법도 있고요.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이론 공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죠? 강론 내용을 많이 출제하기도 하지만 법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이론에서 같이 공부를 이미 하셨지요. 다시 한번 수험서 또 관련 자료 꺼내셔서 법 공부, 신체운동 건강 영역 관련 법 공부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공부를 좀 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요시하는 장학자료에서 관련 법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예상 문제에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게요. 현재 나온 장학자료, 최근에 나온 장학자료 중에 유아안전, 유아학대와 관련된 장학자료, 그리고 해당 장학자료에서 제시하는 법의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예상 문제입니다. 자, 다시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서는 학대의 유형을 빨간펜 동그라미, 성적 학대, 그 다음 신체에 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그 다음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유기나 기타,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그래서 외워야 되는 단어, 자, 신체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그리고 방임까지 암기해 놓으시고요. 다른 내용은 반복 읽기, 관련 법의 이름은 아동복지법 빨간펜 추가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봅시다.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역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중행 내용들은 가로가 들어가 있죠.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요. 각각의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부터요. 교통안전교육까지 교육의 실시 주기와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실시 주기에서 시간 쓰는 게 시험에 나왔죠. 대표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8시간 8 쓰는 게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모두 다 암기해 놓으시고요. 예상 문제에 들어가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밑에 있는 교육 방법을 외워 놓으셔야 하는데 특히 괄호에 해당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암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은 반복 읽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괄호 부분은 반복 읽기로 암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볼까요? 자, 제4주기 유천평가죠.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관련된 제4주기 유천평가 내용입니다. 자, 총 2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평가 지표 같이 볼까요? 실내외 공간의 청결 안전, 급간식, 그 다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하원의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평가 지표를 포함하는 영역의 명칭이 뭐죠? 제4주기 유천평가의 건강 가운데점 안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읊어드렸던 부분 평가 지표 반복 암기로 외워놓으세요. 자, 평가 지표는 총 5가지 평가 영역, 건강 가운데점 안전 영역. 그래서 평가 영역의 명칭과 평가 지표 5가지의 이름을 반드시 먼저 외우시고요. 자, 나머지 평가 항목은 반복 읽기, 그리고 중행 용어는 괄호를 넣어드렸으니까요. 괄호 위주로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 중에서 뒷장에서 보면요. 예상 문제를 볼게요. 예상 문제. 제4주기 유천평가에서 건강안전 영역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출제가 가능한 예상이에요. 빨간 별이 아니고 파란 별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등하원 시 성인의 보호라던가 통학차량 운영 시에 안전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 외워놓으시고 등하원의 안전, 등 가운데점 하원 안전. 또 하나 유아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시해야 되고 가장 기초로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죠. 관련해서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최근에 기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자,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아서, 자, 추가 좀 하나 해놓을게요.
안전교육을 받아서 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영유아 교직원, 그 다음에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5가지의 평가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가운데점 안전 영역에서 예상이 가능한 지금 현장에서 강조하는 중시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이 2가지를 예상 문제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제4주기 유치원평가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제3주기 유치원평가로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출제가 되어 왔지요. 그리고 제4주기 유치원평가로 바뀌면서 아직 현 시점으로는 임용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제 예상 문제 가장 중요한 평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기출이 없습니다. 제3주기 유치원평가가 많이 출제가 됐다는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4주기 유치원평가는 다출제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언제? 올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의학하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의학하고 나왔던 관련된 고시가 하나 있어요. 지침. 관리 지침. 자,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입니다. 자, 공부법. 공부법은 자, 파란색 네모 상자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작성 및 관리 지침은요, 암기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 읽기를 해야 되고요. 자, 관리 2, 유치원 해당되는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들, 우리가 유아교육 관련해서 기출로 나오는 법들의 경우에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행법 중에서도 중행 내용을 꺼내서 그건 바로 우리 전문가들, 즉 유아리 선생님처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복 읽기를 먼저 하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처음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과 앞에서 살펴봤던 제4주기 유치원평가의 경우엔 1월부터 꾸준히 반복 읽기를 하시면 마지막 10월 달쯤 되면 거의 암기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반복 읽기를 좀 추천할게요.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는 반복 읽기로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지만 반드시 3월, 늦어도 3월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 중요 법들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중요 법들을 반복 읽어 놓으세요. 그러면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암기가 되어 있답니다. 현재 수강생들은 잘 알고 있지요. 혹시라도 법 공부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임용시험 직전이라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1월 달이거나 초반에 지금 보고 계시다면 혹은 내년을 대비하신다면 법과 제4주기 유치원평가는 반복 읽기를 하자. 특히 법의 경우에는요. 과거 책을 보시면 안 되죠. 전년도 책이 아니라요. 올해의 책으로 법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책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유아교육법 검색하시면 최근 법이 뜹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시행되는 모든 법들을 법제처에서 프린트해서 먼저 공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론 우리 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강의 중에 정리해서 내보내드리는 자료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요. 최근에 출제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요. 2018학년도를 예를 든다면 5점 정도를 출제했는데 우리가 합격의 당락은요. 0.0 몇으로 당락이 나요. 그 5점이면. 정말 큰 점수죠. 그리고 수험생들 대부분이 법 공부를 좀 어려워하고 법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잘 못해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안내를 드리면 법을 1월 달에 강의 중에 새로운 자료를 내보내 주시면 그 자료로 보시고 만약에 강의를 안 들으시고 혼자 공부하신다면 법제처에서 해당 법을 검색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어떤 법을 봐야 되지 라고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우리 시험 일자 이전에 시행이 되는 법이어야 해요. 이후에 시행되는 법들은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겠지요. 그래서 해당되는 법을 프린트해서 하루에 몇 분 투자, 우리 반 선생님들 잘 아시죠? 10분 투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정독이 아니고 빠르게 반복해서 언제부터? 늦어도 3월부터 언제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그러면 대부분
중요 법들은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내에서 다 볼 수가 없죠. 유아교육법을 제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 중에 중요한 걸 짚어드리고 그것만 해당되는 법 내용만 반복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사주기 유천평가는 조금 어려워하셔서요. 네, 우리 반의 경우엔 1월부터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은 암기가 되어 있다. 하루 몇 분 투자했죠? 맞아요. 10분 투자입니다, 선생님들. 네, 많은 시간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간, 법, 사주기 유천평가 각각 10분만 바로 1월부터 혹은 3월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를 안전하게 합격시켜 줄 수 있는 무지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험 범위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유치원생활기록부는요. 빨간펜 동그라미 부분은 가로 넣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괄호 부분은 외워야 되겠구나 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파란색 네모상자 만들어 드렸죠. 반복 얘기하세요. 자, 보관 활용은 준연구 보관을 해야 되고 출결 상황은 수업 일수는 원장이 결정을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와서 자, 신체 발달 상황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관식으로 가로가 되어 있어요. 길게 서술형으로 유아의 신체가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하나의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정답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정답이었어요.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 놓으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생활기록부에 신체 발달 상황에 특기 상황란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기록부 신체 발달 상황란에 특기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유아의 신체가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때 주의점은 그렇죠. 그냥 적으면 안 되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 외워 놓으시고 이미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 준연구 보존 있죠? 이 준연구 보존은 응용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 이전에 봤던 건강검진 결과는 몇 년간 보존하죠? 3년. 요거 3년 동안 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준연구 보존을 헷갈리도록 시험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은 건강검진 결과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가 정답이었지만 유치원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봤던 준연구를 답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헷갈리게 출제했던 기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연계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서술형을 응용해 보면 유아 발달 상황 작성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만 유치원생활기록부 중에서 시험에 나온 내용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상 문제가 하나 있네요. 잠깐 넘어왔는데요. 출결 상황, 네, 출석과 결석 일수에 대한 내용이죠. 출석하고 결석하는 내용인데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유초 중등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출석 문제도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출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됐는데요. 반대로 결석 일수죠. 자, 결석 일수가 예상 문제를 좀 짚어드릴게요. 파란색 네모 상자. 자, 출결 상황란에 특기 상황란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정답 하나. 자, 이때 기록하는 방법은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가 정답 둘. 자, 이때 주의점.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없어요. 그런 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라는 말은 OX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동이 결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기 때문일 수 있겠죠.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이런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요.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출결 상황란 특기 상황에 기록을 해야 한다. 이때는 보호자의 동의라는 법의 내용은 없다. 네,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입력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유치원생활기록부에서 시험에 다 출제되었던,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관련된 지침은요, 전체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특성상 꼭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것들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 지침 별도로 개별 공부 추가하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뒷부분에서는요.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양식을 올려놔 드렸어요. 자, 양식을 올려놔 드렸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자, 1번이 인적 사항이고요. 동그라미, 빨간 펜 동그라미. 인적사항. 자, 그 다음에 2번이 학적사항이고요. 자, 3번이 출결 상황인데요. 출결 상황에는 추가 동그라미, 수업일수, 출석일수, 그 다음에 결석일수가 있고요. 출결 상황엔 특기사항란이 있어요. 자, 특기사항란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이 기억을 기억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자,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요? 작성 방법. 사유 등을 복잡하게 자세히가 아니고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 오케이. 자, 그 다음 신체 발달 상황인데요. 신체 발달 상황은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주로 무엇을 측정하냐면 키와 몸무게입니다. 자, 방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랬죠. 자, 신체 발달 상황 특기 상황란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경우. 자, 니은을 기입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유아의 신체 발달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겠죠. 자, 이때 주의점 뭐였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력해야 한다는 점. 자, 그거 꼭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유아 발달 상황을 기입을 해야 돼요. 유아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체 의사소통 신의사예. 자, 그 다음에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공통이고요. 자, 맨 마지막에 공통으로 종합 발달 상황란이 있어서 종합적 평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작성은 뭐에 근거해서 쓰겠어요? 네, 우리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세부 내용에 기초해서 관련된 발달 상황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뭐뭐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뭐함 그리고 뭐뭐임으로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 상황의 작성 근거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바로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을 한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양식이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요. 그래서 나온 거 위주로 정리한다 그랬죠.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식 지금 동그라미 해드린 거 중심으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1강 신체운동 건강 영역 마무리는 강의 내용 들으면서 또 수험서를 찾아봤는데 제 자료에는 없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해당되는 공간으로 오셔서 질문 남겨놓으시면 친절한 답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강 신체운동 건강 영역 복습법. 이제 책 덮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죠. 자, 복습법은 빠르게 전체 19쪽, 약 19쪽의 페이지를 빠르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해 놓기. 거꾸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오히려 아는 단어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는 단어를 체크해 놓고 모르는 단어 중심으로 어떤 공부를 한다 가지고 있는 수험서를 펼치고 깊이 있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개념만 보세요. 개념 2줄 정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뭐란 뭐뭐다, 무엇을 의미한다. 기본 개념만 보시고 개념에 있는 용어 체크해서 핵심 요약서에 핵심 암기 자료에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제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요. 합격 암기라고 명명을 해요. 제 강의에서는 3가지 합격 족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합격 비계라는 자료가 있고 두 번째 합격 족보 자료가 있고요. 마지막 합격 암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료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합격 1차에서 나가고 있는 지금 암기 단어들입니다. 자, 21강 신체운동 건강 영역 복습 꼭 하시고요. 자, 마지막 22강 올 때까지
반복 공부 꼭 하시고요. 가급적 잘 때도 틀어놓고 움직일 때도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놔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듯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꼭 좀 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는데요. 명절 때 공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은 이어폰 꽂으면서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는 자료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거의 합격의 마무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22강 누리과정 총론만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한번 암기 단어 준비해 놓으면 전체 교육과정 A 더하기 B형 총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완전 신나겠죠? 자, 다음 주까지, 다음 강의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22강에서 우리 조금 더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립유치원 교사, 예비 공립유치원 교사답게 공부하고 만나자고요. 아리아리 합격!